자, 이번에는요. 두 명의 인물이 사진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 뒤에는 사연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늘 나왔을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이재명 한 자릿수 차이로 2위. 대선 주자 구도 투톱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2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다른 조사에서. 그런데 10%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20% 앞에 숫자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가 됐네요. 자, 여기 보면 한길리서치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달 사이 이낙연 의원과 격차가 10%포인트가 좁혀진 겁니다. 그럼 많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코로나19 파격 행보가 영향을 준 듯하다. 여기 그래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범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 이렇게 쭉 돼 있죠. 이낙연 28.8, 이재명 20% 이렇게 됩니다. 많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투톱 될까? 이렇게 좀 물음표와 함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지사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올려 기본소득 나눠주자. 일단 뭐 이건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뭔가 내는 거예요. 기본소득 주장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그 재원은 부동산 보유세로 하면 된다. 강력히 얘기한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도 그건 너무 좀 강한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 징벌적 방식 증세는 안 된다. 기본소득으로 조세 저항을 줄여야 하는데 이 보유세 부분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 필요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역시 지지율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 정부에서 예를 들면 1% 이내 정도를 정해가지고 이걸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 해당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주시면 지방 단위에서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그 세율을 그렇게 높이면 그거 부담입니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어제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이 약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두 정당 소속이신 두 분께 그 이유를 좀 분석해달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하여튼 자기 아이디어들 이렇게 쏟아내고 있거든요.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그에 공감하는 사람의 지분만큼 이제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그러면 하고요. 이 답의 전제는 다른 정치인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낙연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리고 무엇보다 답이 나올 때 보면 모호한 답변이 많다라는 이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저 그래프상에 있는 김부겸, 박원순, 심상정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뭐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가로서 할 수 있는 발언들을 과거에 좀 했던 적이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그 대안이 무엇인지 사실 대안이 맞고 틀리고는 다음 문제거든요. 근데 고민하는 모습 자체가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 평가의 이유일 텐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견고한 10%, 20%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견고하진 않지만 50% 이상을 만드는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전략 때문에 보수층 일부에서도 호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지금까지 있었다고 한다면은 다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밝힘으로 인해서 저만 해도 저 보유세 주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공감도 자체는 예. 근데 확장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대신 견고한 지지층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현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강력히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견고한 지지층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해석을 해주셨어요. 정우택 부위원장은 대안제시라고 썼습니다. 뭐 저도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아마 이 재난 기본소득 나왔을 때 예. 굉장히 이제 세게 밀고 갔잖아요. 결국은 이제 실현된 면이 있죠. 예. 지금 이 국토보유세가 비실현 뭐 현실적이라 그러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 때부터 이거 계속했어요. 예. 그리고 청년 배당이라는 어찌 보면 최초의 이 기본소득도 도입했었죠. 예. 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이제 기본소득 하려면 결국은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우리가 이 알래스카 예를 많이 들잖아요. 알래스카가 갑자기 석유 개발되면서 그걸 이제 주민들한테 나눠줬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사실은. 세금을 거둬들일 데가. 오르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그 부동산 상승에 따른 그거를 어느 정도 환수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예. 다 가져가느냐 아니면 국가가 세금을 어느 정도 환수하느냐 문제잖아요. 부동산은 오른 건 사실이고 그러면 결국은 팔지 않는다 그러면 보유세를 예. 지금 뭐 1% 제시했지만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이 한 0.16%밖에 안 되는데 그걸 만약에 0.5% 정도만 인상을 해도 수천조 원의 재원이 되거든요. 더구나 지금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예.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예.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는 그렇습니다. 국세지만 그렇다면 그러면 물론 기초 단위에서 봤지만 지방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주면 경기도에서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럼 경기도만 지방세 올리고 다른 데 안 올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게 저는 아마 좀 반다고 봐요. 얘기처럼 코로나 사태 때 예. 대응도 그렇죠. 지금 대북 전단 문제도 예.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본인의 얘기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만 하시지 뚜렷하게 본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예.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경제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울 때는 예. 뭔가 안을 제시하는. 근데 그게 너무 터무니없이면 안 되죠. 근데 예. 이재명 기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할 때부터 지금 한 10년 동안 예. 꾸준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먹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 어떤 행보를 보면은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정치인과 정부를 향해서. 그럼 정치인과 정부는 계속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요. 이른바 이슈 파이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 의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네. 도지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장점을 많이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장점 많은 줄은 알아요. 추진력도 있고 일도 잘합니다. 네. 단점이 좀 보입니까? 아이고 제 입으로 단점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좀 보이죠.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그러면 이낙연에게 이재명이란 네, 좋은 동지고 네. 후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 대목이 귀를 잡네요. 좋은 동지이고 후배다. 유영골드 대표님. 예.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지금 지지율 여권 대선자 지지율 1, 2위로 가고 있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낙연 의원은 저는 실내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사람 같고, 실내 낚시터요. 예. 그거는 뭐 고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물결이 없잖아요. 예, 실내 물결이 낚시터는. 없고 또 안 잡히면 또 옆에서 사면 돼요. 예, 굉장히 안전하게 가죠. 뭔가 좀 편해 보인다 이런 뜻입니까? 편해 보이는 거죠. 아. 예, 이재명 지사는 예. 멧돼지 달려오는 멧돼지한테 지금 총 쏘고 있는 총 들고 멧돼지랑 승부하는. 예, 야생이네요, 처절하죠. 그건. 야생이죠. 예. 그걸 잘못하면 멧돼지에 밟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멧돼지 등 타고 달릴 수도 있고 мет돼지를 한 방에 없앨 수도 있고. 이야. 지금 곧 재판 끝나잖아요. 예. 자칫하면 사법 처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절실하죠. 근데 이낙연 의원은 좀 한가한 얘기 아닌가. 그게 기자들을 오래 한 예. 사람이 좀 그런 질환은 있어요. 저도 저희 가족들하고 가정 얘기할 때도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제 기자들이 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맨날 기사를 쓰고 거기 강요하다 보니까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지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얘기만 해요. 예. X 노를 얘기 안 하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대안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지사, 예. 전 총리의 제일 단점은 예.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지난번에 왜 2000 화재로 예. 하는 사람들이
그 죽은 예. 그 비참한 상주들한테 가서 그 유족들이 얘기하니까 나는 지금 무직이라 아무 힘도 없다고 총리도 그만뒀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진짜 정치인이라면은 그 예. 사람들 손잡고 예. 같이 울어줘야죠. 근데 나 아무 힘도 없습니다. 총리도 나왔고 아직 국회의원도 아직 안 됐거든요. 아무 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쫓겨나다시피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던져서 하는 예. 그게 1등이 원래 몸조심을 하지만 예. 이낙연 전 총리는 그게 좀 지나쳐서 앞으로 편안한 이미지, 안정적인 이미지 이건 있지만 예. 자기 말이 없는 거죠. 자기 말,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은 예. 이재명 지사는 좀 위험하긴 해요. 멧돼지랑 승부하니까. 예, 하지만 좀 말도 안 되기도 하고 저도 경기도에 삽니다마는 예. 재난소득도 꼭 문자가 오는데 예.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와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왔더라고요. 예. 얼마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남은 거 빨리 쓰시라고 왔더라고요. 저 벌써 다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이재명 지사가 준 돈이구나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게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서 예. 기본소득 주자. 예.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노이로제 걸렸잖아요. 예. 이 기본소득 이슈잖아요. 그것까지 끌어들이는 이슈 화이팅, 연결을 시켰어요. 존재감 지금. 확인. 예. 사실 경기도만 재산세 올려서 기본소득 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제대로 하려면 부가세나 뭐 법인세나 소득세를 올려야지. 좀 말은 좀 예. 그 말은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이슈를 올리는 그건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고 하여튼 분명한 거는 예. 한 사람은 사냥꾼이고 한 사람은 낚시꾼다 같다 이런 그것도 생각이 실내 듭니다. 낚시터에서 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구태 부위원장에 간단히 시간 들여서 이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된 재판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네. 지금 이제 지난달이죠. 6월 19일 날 예. 아마 이제 그 전에 이제 전원합치 협의가 돼서 재판을 했고 대법원. 그렇죠. 대법원 대법원 재판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직 선고 날짜는 안 잡혔어요. 어머. 저도 뭐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는 사람마다 다 물어봐요. 예. 사실은 저는 대리인도 아닌데 예. 언제 재판하냐. 그러니까 뭐 7월 달 재판한다고 아는 분도 많은데요. 예. 오히려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쟁점은 아시다시피 예. 아마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2심에서 예.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었다. 예. 이게 이제 허위 사실로 돼서 벌금 300 받았잖아요. 근데 아마 직권남용이나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이익이 확정됐다는 거나 아니면 뭐 예, 검사를 예. 사칭했던 거나 이런 것들도 보면 아마 다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에서 재판할 때는 오히려 3명이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전원합체로 가면은 오히려 그 논쟁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재판이 바로 뭐 이번 달에 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뭐 결론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네요, 지금. 네, 시기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일면 기사에서도 아까도 언급이 됐었죠. 내용 보겠습니다. 윤석열 독립수사본부 건의했지만 추미애 장관 지시 이행 아니다. 거부했습니다. 바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답을 오전까지 하라고 통첩을 했습니다.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윤 장관의 지휘권 발동 엿새 만에 응답을 했는데 법무부가 물밑 협상 먼저 제안했고 대검 협의 끝에 중지안을 발표했는데 장관이 막상 퇴짜났어요. 90분 만에. 그리고 추미애 장관 산사에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 10시까지 다시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 사진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어떤 산사를 배경으로 본인이 찍은 사진이죠. 여길 간 거잖아요. 사찰로. 이런 모습과 함께 최후 통첩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관련 기사 더 보겠습니다. 절충안 거부한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감찰 카드 꺼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이 사찰에서 찍은 사진 같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김인유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한다. 네. 이거 가능성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장관이 그 국회나 대통령에 대해서 예. 검찰 사무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총장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사실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장관 지시가 위법이라고 했는데 근거를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가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근거를 안 밝히는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어떤 제안을 해도 장관이 수용을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런 이의제기나 건의를 한다고 하면 예. 장관 지시가 위법하다는 걸 수용하는 거랑 한 가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장관으로서는 예. 지시 이행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9시까지도 장관 10시입니다. 지시를 기후 이행하지 10시. 않겠다라고 했을 예. 때는 10시까지죠. 예. 예. 그랬을 때는 감찰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칼을 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떤 의미에서 지금 계속 윤석열 총장이 독립수사본부나 예. 이런 제3의 안을 내서 장관 지시 이행을 안 하는 지시 이행 거부로 보이는 이런 사항들을 계속 만든다면 감찰에 착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봐집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퇴국청구를 받았어요. 오늘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과연 그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낼지 오늘 기다려보고요. 그리고 정치권 역시 검찰총장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검찰총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 주장이 이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제1야당에서는요. 법사위에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입장을 직접 들어봐야겠다. 지금 상태가 이런데 불러야 된다. 법사위로, 국회로 오게 해야 된다. 와라 이겁니다. 와라. 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뭐 얘기하는 거 전례가 없고 이거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안 된다. 오지 마라. 그러니까 야당은 와라. 여당은 오지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상황이요.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당이 가장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취까지 아주 강하게 했는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총장을 국회로 불러서 뭔가 질타하고 이럴 것 같은데 뭐 바뀌었어요, 상황이. 이 얘기 조금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임에도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의 지휘권까지 박탈해가며 검찰 전체를 흔들고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내용이 통합당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안 된다. 나오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 뭔가 좀 상황이 입장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서로 주장이. 근데 지금 저 주장은 이렇습니다. 각각의 셈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윤석열 총장과 예. 추미애 장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이제 계속 보도가 되면은 예. 둘 다 서로 권투구를 끼고 때리고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예. 지난 한 1, 2주간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하는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고요. 예.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에서 언급을 안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모양새였는데 예.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기를 계속 싫어하는 건 맞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제 국회에 와가지고 사실 청문회를 하는 형식으로 상임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것엔 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전달받고 있는 것은 일방적인 추미애 장관 측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그쪽만 하니까요. 예. 계속 싸움을 거니까요. 예.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어쨌든 대신 윤석열 총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물어봐주는 형식으로 한다면은 두 가지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걸 제안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와서 법사에 출석해서 질문에 답을 하면 추미애 장관을 향한 어떤 반박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걸 생각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그것이 향명이라든지 여러 예. 형식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식적인 답했다. 자리에서 할 수 이렇게 하는 있으니까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여기서
들어보자는데 막는 건 무슨 심보냐. 예.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국민들은 예. 왜 민주당이 그거를 듣자는데도 거부하냐. 이제 조금씩 의심이 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정국대 부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통합당이 윤석열 총장을 오라고 하는 이유, 셈법, 그리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오라고 부르는 건 당연히 정치 쟁점화를 하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은 어찌 보면 예. 예전에 우리 천정배 장관 때도 보면 같이 책임져라. 장관도 왜 총장만 물러나냐 이게 얘기 많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추미애 장관한테 어떤 책임 돌리기 위한 이제 그런 시도죠. 정치 쟁점화 할 예. 시도라고 봅니다. 아니 정치 쟁점화는 들어볼게요. 얘기 끝난 다음에 얘기해요. 저 발언권 드릴게요. 제가 잠깐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사실은 어찌 예. 보면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수사를 누가 할 거냐 수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사를 누가 할 거냐에 대해서 장관과 총장의 이해관계가 어쨌든 이제 달리는 건데 예. 결국은 이제 총장의 측근 감사기 아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를 어디냐 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수사 결과가 뭐냐에 대해서 국회에서 아무리 물어봐야 예.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동안 그래왔고. 예.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정무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때는 가끔 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런 사안을 가지고는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답변을 대신해 왔습니다. 본다 그러면 뭐 정치 쟁점화에 굳이 여당이 끌려갈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뭐 답변할 내용도 뻔하다라고 봐서 굳이 부를 필요 없다고. 자, 이준석 전 최고께 짧게 뭐 지금 반론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정치 예. 쟁점화된 거는요. 예.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계속 그 뭐 추미애 장관도 의원들과 간담회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뭐 예. 서른 의원 같은 분은 나 같은 벌써 나갔다 이런 소리 하고 정치적인 언급을 정치인들이 하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정치 예. 쟁점화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조심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뭐 통합당이 정치 쟁점화 한다고 하는 것은 예. 국민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지난 2주 동안 누가 누굴 때렸습니까?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건 좀 어폐가 있다 봅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예, 지금 발언권 드릴게요. 이준석 최고가 자꾸 뭐 추미애 장관만 얘기하고 윤석열 예. 총장 가만히 있다 그러는데 한 번도 가만히 안 있었죠. 지검장 등 회의 소집해라. 보검장 등 회의 모여라. 뭔가 행동으로 보였다는 그럼요. 거네요. 당연히. 그다음에 여기서 뭐 대다수 공통된 의견은 위법 부당하다고 했다. 예, 누가 예. 몇 명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이거를 또 언론에다 예. 공개했습니다. 이런 회의가 이렇게 예.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얘기뿐만 아니라 이 지휘가 내려나왔을 때부터 예. 특검사 간다는 거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이미 결론도 정해놓고. 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계속 언론에 나왔죠. 전직 검찰총장한테 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언론을 통해서 이미 예. 다 나왔죠. 두 분 오늘도 치열하게 지금 뭘 토론을 하셨어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 여부 사실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사위 지금 보시면은요 여당이 다수죠. 그러니까 뭐 주장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 10시 추미애 장관이 설정한 최후 통첩 시한입니다.